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바꿔나갈 것인지 그 주제로 오늘 정책 자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정책 연구자로 모셨고 또 한 분은 연구재단에 계시면서 실질적인 R&D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으로 모셨고 그리고 우리 김현철 단장님께서는 보건복지 관련돼서 그 정책 기획도 하시고 조정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예,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셨는지 그 얘기 조금 자기 소개와 함께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해 주셔요. 예, 뭐 저는 그 사회문제 해결 R&D 관련 정책을 개발하였던 사람이고 전체적인 그 기본 설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이게 혁신 정책의 진화 과정에서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예. 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건 뭐 또 후사가들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의제를 처음 제기한 경험이 있죠. 예. 예, 그때가 2010년도 들어와서 한 거죠. 2010년도 초였던 것 같고요. 예. 실제 사업은 그거가 이제 뭐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2013년에 처음 사업이 마련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진화되어 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허 단장님. 예, 저 소개부터 하는 예.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허정원입니다. 먼저 연구재단에 대해서 한국연구재단 그러니까 한국을 연구하는 재단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문사회, 과학기술, 학문 전 분야에 대한 연구자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기술 단장인데 제 역할은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 국민생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우리 송희진 박사님께서 사실은 그 리빙랩 이런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대한 어떤 화두를 던지고 어떤 아젠다를 기획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제 송희진 박사님과 함께 실은 저는 사실은 2017년부터 공공기술 단장을 했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송희진 박사님이나 성지현 박사님이 2013년부터 과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바톤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때 아마 규모가 100억 미만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500억 이상 규모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외연은 확대되었습니다. 차차 제 일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현철 단장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고요. R&D 전략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연구재단보다 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아마 보건소를 뭐 관리하는 뭐 그런 형태를 많이 상상하세요. 사실은. 보건이라는 건 헬스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건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굉장히 공공적 섹터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고 최근에는 뭐 바이오 헬스 산업이 굉장히 부상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정책 전략 기획 총괄을 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송희진 박사님께서 사회 문제라는 문제를 이렇게 화두를 던지기 전부터 이 보건의료는 사회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는 더 문제인 것처럼 알려지게 됐죠. 왜냐면 그전에는 이 보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부 창출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와닿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걸 어떻게 그럼 환자에게 전달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각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특히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때 뭐 현 상황보다는 그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갖는 시대적 의미라고 할까요? 왜 그런 것부터 좀 얘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기후 변화서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고령화, 그리고 뭐 양극화 같은 이제 상당히 이제 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R&D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제 기후 변화, 양극화, 뭐 고령화에 대한 대응 이런 해결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성찰, 그 반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접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둔 혁신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과제로부터 출발하는 혁신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이제 2000년대 말 그리고 201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단순히 그 여러 가지 R&D 사업의 원어브댐이 아니라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형태의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뭐 전환적 혁신 정책, 내지는 뭐 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으로 얘기하는 새로운 흐름으로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실험해보는 장으로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선 사회문제 해결 R&D 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이후에 전개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내지는 기타 R&D 사업들의 새로운 이제 혁신 모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단순히 이제 개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수준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혁신 전체 거버넌스에서 이 사회적 도전과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그 대통령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자문회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가 있는데, 그 차원 수준에서도 좀 논의되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이제 그동안에 많이 강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측면들이 좀 강조되면서 이제 공공 R&D 시스템 전체적인 변화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그래도 이제 이미 그 과학기술 자문회의 쪽에서 공공 R&D의 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의제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공공 R&D가 했던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산업화 R&D는 기업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공공분야 R&D는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무지향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그의 핵심, 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큰 변화를 이뤄나가는 전략적인 니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하면서 그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예, 허 단장님, 지금 우리 저희들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네. 우리 그 송휘진 박사님께서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사업을 진짜 기획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리빙랩 기반의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게 대부분이 바텀업 과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타 기획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500억 미만의 이제 비예타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송희진 박사님께서 이제 사회적인 도전 과제에 대한 어떤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각 부처가 진짜 열심히 이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실은 이제 뭐 그 예산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에너지가 실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 실은 저희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과 관리나 사실은 그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되는 거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히 보면 지금 이제 하나의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악취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문제들은
대부분의 부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여기저기 부처에서 물론 과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부처에서 막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한 군데에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좀 뭔가 성공 모델, 진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투입을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데, 이제 사실 투입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런 이제 제대로 된 선거 관리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예산 따라다니는데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프레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프레임 하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모든 부처가 협력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보건의료가 사회문제가 아닌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회문제라는 부분에서 이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전에는 대부분 이 보건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약, 의료기기라는 게 뭔가 국민에게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큰 새로운 약이 나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쓸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좋은 약이 나와도 우리 현장에 쓰이는 거냐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거나 또는 국민에게 좀 더 편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무르익었고 대세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산업적 의미를 떠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다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다 뒷순이었죠. 뭐 우리 경제가 더 문제지 무슨 기후환경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거냐. 일단은 그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었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면 경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사회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 보건의료 체계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더 사회문제 해결형 R&D라는 프레임 안에 놓을 것이냐 그 외에 다른 사업도 이 안에서 포함해서 새롭게 전환하고 체계를 다시 재정비하고 구조화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전환기의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사회문제 해결형 거버넌스, 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을 둘러싼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사회문제 해결 연구개발 사업의 전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오늘 주제인데요. 송 박사님께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거버넌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이제 김현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이게 이제 그 패러다임 수준에서의 전환과 관련돼서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갖는 의미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단위로 내려왔을 때 이제 좀 이제 질문이 그거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단위에서 사회문제 해결 R&D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문제인데 뭐 거버넌스라기보다 현재는 이제 행정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뭐 과기부에 한정해서 본다면 현재 과기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관련된 조직은 이제 세 군데가 있죠. 1차관 쪽, 2차관 쪽, 그리고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제 각자 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도 각계각진된 부분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사회문제 해결 R&D의 추진 방식이 기존의 R&D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구현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전에 얘기에서는 패러다임 수준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더 논의해야 될 내용들은 이 프로그램 단위에서 연구개발 사업 프로그램 단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뭐 행정 체제 그리고 그 추진 방식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과기부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1차관 쪽 그리고 2차관 쪽 혁신본부 쪽 세 군데서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각각이 좀 규모도 작고
파편화되어 있고 서로 연계도 잘 안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1차관 쪽에서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모델을 이제 개발해 왔고 이제 그걸 초기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사회가 참여하고 중간에 리빙랩을 운영하고 평가 단계에서도 이제 법제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공공 구매에 연결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개발해 왔는데 그런 틀들이 이제 아직 다른 그 쪽으로 확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한 군데 좀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회문제 해결 R&D는 담당과도 없어요. 담당과도 없고 팀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담당과 저는 이제 국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건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담과가 만들어져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 ICT 쪽 그리고 과학기술 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종합조정 기능은 혁신본부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기획하는 법무처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런 전담과에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좀 여유가 있다면은 이제 그 아마 국 차원으로 또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 감염병,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떤 맥락에서 보면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의 범주에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제 큰 규모의 사업들도 이쪽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추진 체제를 가진 곳에서 다루면서 그 사회문제 해결 R&D의 좀 특성들이 잘 반영이 된 사업 기획, 운영,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관련된 생태계들,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플랫폼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관련 사회문제 해결형 R&D 전문가들이 같이 모인다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든지 관련 교육기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다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생태계를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각각에서 이루어진 그런 성과도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어쨌든 뭐 과기부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 한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전담과 그리고 아직 더 큰 규모의 그런 사업들이 든다면 전담국 같은 형태로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허단장님은 또 전담 조직으로서 우리 송희진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파편적이고 그리고 산발적이고 종합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이제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어떤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과가 또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더 이상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 문제가 지금 과기부 전체에서도 여러 과에서 5개, 6개 이상의 과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국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담 조직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1월 달에 그 자문회의에서 뭐 안건 중에 이제 뭐 솔루션 디렉트라고 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존의 어떤 조직들을 활용해서 그 문제별로 이제 솔루션 디렉트를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 디렉트 제도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1단계로 2단계로 이제 그거 이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이거를 국무조정실 산하의 어떤 조직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김현철 단장님 그 자문회의 그때 전문가회의에서 한번 뵀는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이제 전담 조직 같은 그 조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걸 여전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부처의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자문회의에서 나온 이제 안건은 조금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조금 예전에 지난번 우리 송 박사님께서도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이라고 과기부에 그죠?
그 원래 그전 사업이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고 그게 이제 좀 더 발전된 모습이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그럼 요즘에 보니까 사업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좀 이게 독립된 법인 형태로 조금 전담 조직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별로 해서. 그래서 그 조직 사업단 내에서는 그 동안은 이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도 되고 그 안에서의 어떤 R&D, B&R&D 아시다시피 사회문제개량 사업에서는 R&D 지원만큼이나 B&R&D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좀 법인 형태의 뭔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거기서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관련된 뭐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 2차적으로 조직은 2차적인 거고 일단 우리가 한번 어떤 그런 예산이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구조 그게 이제 예를 말씀드린 이제 독립법인 사업단 형태고 그 하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성공 모델을 하나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모델 하에서는 그 문제 하에서는 꼭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토탈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기초 원천도 기초적인 연구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도 어떤 사실은 대부분은 문제가 엄청난 그 첨단 기술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활용도 하지만 때로는 좀 첨단 연구가 필요한 영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돈은 지금은 굉장히 다 합치면 아마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저는 성과가 그다지 잘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법인 형태의 사업단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우리 네. 송희진 박사님께서 이제 거버넌스를 얘기해 주셨고 단장님께서는 이제 관련된 어떤 전담 사업단 법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의료 측면을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정말 파편화의 탄왕입니다. 뭐 어디 부처가 이제 부처 내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 외에서도 열 몇 개 부처가 동시에 하고 있고 어디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기초원천은 과기정통부, 응용개발은 또 복지부, 응용임상, 그 다음에 개발 산업화는 또 산업부, 중기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처에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변해서 뭐 기초원천과 개발이 구분도 영역이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개발 단계에서도 기존 원연구를 해야 되고 중간에도 임상 연구를 하거나 또 동물 모델로 돌아가야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델에서 여전히 시리얼한 형태의 전환 어떤 우리가 혁신 시스템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건 아직 기존 시스템에서 계속 이런 어떤 그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렇고 R&D 입장에서 봤을 때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만 R&D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극히 또 일부예요. 그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R&D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전담 조직은 네트워크의 허브이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굴자이면서도 R&D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면서도 그 이후의 단계의 제도나 정책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미션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실험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조직에 대한 검토와 유연성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그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좀 우리가 한번 지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각각으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는 R&D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R&D를 넘어서 B&R&D 부분까지 어떻게 갈 건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사회문제 해결형 같은 경우는 R&D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R&D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조직, 활용 부처 간의 연계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에서 조금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역, 지자체 역할이 꽤 커요. R&D가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공구를 관할하는 행안부나 이런 쪽하고의 특히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문제 해결령 관련돼서 전담 조직이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과 관련돼서는 1.0이 저물었다. 자, 2.0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담 조직을 대했을 때 우리 다 사회문제 해결령 해요. 그리고 우리 B&R&D 시도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부분 쪽으로도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논의를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서 믿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과기부하고 지자체의 연결 부분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수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군구를 관할하고 지자체를 관할하는 건 행안부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기부 같은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현장으로 가고 싶어도 그게 루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R&D 사업, 그리고 또 조금 더 하면 출연연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제가 봤을 때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세 분한테 또 한 번 더 요 전담 조직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세 분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전담 조직으로 하자. 우리가 지금 과제가 나왔어요. 우리 세 분이 생각하는 조금 더 강조할 포인트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새로운 전담 기구를 운영하거나 이건 현재 틀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실험을 거치고 이제 그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고, 가령 이제 과기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전담 조직이 잘 운영이 되면 그런 것들이 뭐 복지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환경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그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사회문제 해결 R&D가 프리 R&D도 필요하고 R&D 필요하고 포스트 R&D도 필요하고 여기 참여하는 주체가 기업 그리고 그 정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 소위 이제 민사학연관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소위 리빙랩을 운영을 해가지고 바꿔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담 조직으로 작동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 시민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같이 공동 기획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형태의 작업이 될 것 같아서 하나 일정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간 조직, 중간 지원 조직 형태도 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정한 또 투자도 해야 되니까 투자 기능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현재 그 정부 조직으로 그걸 운영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부 조직으로는 어려울 거고 일정한 기능을 좀 그 정의를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 이제 독립법인이 되겠죠. 독립법인 형태로 그 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좀 실험을 해봐서 과기부 같은 경우 좀 R&D 시스템에 선도적인 실험을 많이 하니까 그런 전담 조직에서 좀 다양한 형태의 이해 당사자를 모아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정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해서 잘 작동을 하면은 그게 이제 다른 부처로 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전담 조직은 좀 기존의 그 법인과는 그리고 기존의 관리 조직과는 좀 다른 형태의 내용들을 지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도 다른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 이제 네스트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스트는 이제 R&D하는 조직은 아니지만은 거기 투자 기능, 정책 기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벤처링하는 기능, 뭐 이러저런 실험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독립된 전담 기관들이 운영이 되면서 사회문제 해결 R&D를 한번 좀 제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R&D 체제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R&D에서 이제 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벗어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과기부의 국민생활연구팀 같은 경우가 과기부 4개 있으면서 과기부를 혁신하고 그리고 그때 이루어졌던 실험들이 결국은 패턴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모든 부처의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그 역할을 했단 말이죠. 저는 아무래도 과기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도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허 단장님 좀 말씀 듣고 싶어요. 예, 뭐 사실은 제가 2017년부터 이제 단장을 하면서 진짜 많은 실험을 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송혜진 박사님께서 프리 R&D, R&D, 포스트 R&D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접했을 때 왜 성과가 안 나오지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처음 시도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이게 연구개발가 우리가 RFP 단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 주민이나 수요자 중심의 R&D를 한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신 주도적인 어떤 수요자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면은 대부분은 참여하는 그냥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판에 위에 얹어지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연구개발 계획을 연구자가 다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이나 국민이나 수요자가 들어오는 건 또 아니겠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기획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를 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또한 이제 기획 리빙랩이라는 걸 만들었고, 근데 또 이 기획 리빙랩을 만들다 보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아서 지금 이제 지자체와 함께 연구자가 개발 계획을 세우는 기획 단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게 대부분 지자체의 문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랑 실제 현장에 있는 문제하고 조금 또 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지역에 있는 리빙랩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발굴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실험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R&D를 하고 보니까 이게 현장에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술 이전, 이거는 아무런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현장에 적용이 되려면 지자체의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단계별로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뭔가 대단한 걸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한 단계 실험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저는 제가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공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두 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하나를 연구개발 끝난 우수 성과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현장 적용시키려고 조달청과 손을 잡았고, 조달청과 손만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조달청은 대부분 TRL 7단계 이상의 어떤 제품이 있어야 공공조달로 이렇게 혁신조달로 실을 수 있는데 우리 과기부 같은 경우는 7단계 이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했냐, 또 후속 연구를 또 지원을 했어요. 나왔는 거 가지고 후속 연구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공공조달을 태우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은 연구 책임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구 전담 기관에서의 지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보면 연구는 잘했지만 내가 이 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실증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연구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스터디하면서 지원한 과제랑 그렇지 않은 과제의 성과는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케어를 잘 못한 과제와 그 다음에 처음부터 밀착해서 이제 지원한 과제는 완전히 똑같은 어느 정도 연구자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또 세 번째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 의지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의지.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발해서 이거 현장 꼭 써야 되겠다라는 불타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든 연구 개발 처음에 개발 계획 세울 때도 주민하고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개발 과정 안에서의 어떤 또 지자체 그 연구원들 간의 갈등 문제 그다음 중요한 거는 확산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어떻게 하든 이제 이거를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이번에 우리 주민공감 현장 문제 해결 사업 행안부랑 같이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발은 했는데 이걸 확산을 이제 다른 뭐 지자체에 이제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성과 확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따로. 여기에서 우수 성과가 나오면 최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하고 지자체가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이 성과를 또 다른 지자체에다가 확산하는 그런 또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누가 만들었냐? 지자체하고 실제 적용하는 지자체하고 행안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R&D, 포스트 R&D 이게 세 개가 모두 균형적으로 다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전담 조직이라는 거죠. 전담 조직이고 공무원분들,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연구자야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전담 조직과 공무원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공무원분들은 특히 좀 약간 디스를 하자면 이 지자체 분들은 과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무원 평가들이 대부분은 이제 인풋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예산을 얼마 확보했냐라는 게 중요하지 그거 가지고 끝까지 현장 적용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런 좀 더 나아가서 뭐 전담 조직 뭐 이런 것 아마 전담 조직이 잘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나 이런 공무원분들의 협조가 있으려면 공무원 관련된 성과 평가도 조금 뭔가 혁신이 또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한두 개의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누구냐면 전담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꼭 좀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R&D, BR&D를 균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좀 만들어져서 실험도 해가면서 하나하나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국연구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2013년도에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오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 한국연구재단에서의 우리 공공기술 단장님 맡으신 분들이 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든지 지금 하는 부분. 방금 이게 지금 성과를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이랑 붙여야 돼. 그리고 이게 되려고 하면 행안부랑 해야 돼.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맞잡아야 돼. 방금 그런 고민과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지금 이까지 온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김 단장님. 또 보건의료 쪽에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담 조직이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자원이 있고 어떤 전문가가 있고 어떤 수요자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네트워크화할 수 있고 주식화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이것도 굉장한 전문성을 가져야만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허브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노후를 아는 사람이 정확한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그런 허브가 되기 위한 그 조직이 전담 조직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 문제에 적합한 전문가라든지 수요자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외부 자원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부 돈만으로 이게 가능하냐?
여전히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사무관님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정무원 조직은 1, 2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고 그걸 계속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부가 뭔가 촉진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펀드,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에 기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임팩트 펀드나 또는 ESG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 할지라도 다양한 어떤 민간 소싱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펀딩 이거에 기반한 조직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부는 이런 어떤 민간의 촉진의 어떤 촉매적 역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고 정부의 어떤 간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좀 새로운 조직도 한 번쯤 실험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프레임을 가지고 다른 다양한 주체들을 조직화해서 다른 펀드를 동원을 해가지고 문제를 장기적으로 실험 방식으로 풀어가는 기능을 해야 되는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을 하는 조직들은 현재 각 부처에 있는 전담 조직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대부분 다 넘어서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프론트 사업단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재단법인이나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민간 조직이죠.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펀딩이 된다면 뭐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좀 그 정부 산하의 전단계가 달리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게 운영이 돼야지 사회문제 해결형 R&D가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연구재단에서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노력을 하셨지만 연구재단이 갖는 기본적인 얼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보건산업진흥원도 그걸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반민 반관 형태로 되면서 좀 자유롭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된다면은 저는 좀 이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을 아주 좀 맞게 잘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데 현재 이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독립법인, 재단법인 형태로 좀 자율성을 가지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그리고 현재의 정부 산하, 부처 산하의 전담 기관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는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저 말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있는 곳이 한국 리브니 네트워크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부처 산하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리브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 대학, 뭐 행안부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든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가져가고 또 중요한 건 시민사회랑도 가져가고 사회적 경제조직이랑 가져가면서 정말 이런 새로운 시장이 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있구나를 제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우리가 어떤 부처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 했다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엮어나갈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어디 한 곳에 내가 정착을 안 했는 게 잘못한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신의 한 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전담 조직을 얘기했는데 그런 굉장히 자유로움과 그리고 누구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포용력과 그러면서 전향성적인 거 2050년을 바라보고 굉장히 우리 일단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말 부처 산하에서 가능할까? 지금 구도에서. 근데 저는 저희가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임팩트 투자, 그다음 ESG. 최근에 기업의 비즈니스도 과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과 함께 가는 부분들. 그럼 그 CSI, CSV를 넘어서 또 다른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문제 해결용으로 포용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만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사회문제 해결용 본질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린 지금 사회문제 해결용 사업을 R&D만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리나 포스트를 빼버리고 R&D만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연구재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재단도 너무 좁은 의미의 부분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 그러면 우리 허단장님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 연구재단 내에서의 사회 문제 해결령을 가지고 이렇게 발로 뛰고 공공조달 붙이고 지자체 붙이고 이런 쪽에 사람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회 문제 해결령 사업은 너무 몇몇의 사람들한테 의존한다. 어떻게 하면 이 거버넌스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그래서 좀 더 덧붙이면은 예. 그 현재 이제 부처 간 조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부처 간 협업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3대 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조정 작업들을 오히려 만약에 그런 좀 자유로운 그 전담 조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냥 그 사업을 하면서 조정하면 될 것 같거든요. 위에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과는 뭐 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는 거죠, 부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들은 거기서 통으로 넣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시도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정부 예산 쓸 때 예산 관련 법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좀 새로운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조직에서 하면서 조정이 안 되는 정부 부처 간의 것들을 이제 그 전담 조직 내에서 조정하는 방식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했던 경우에는 지자체 농촌 활력가라는 하나 관을 만들어 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은 다 그걸 받아온 거예요. 과거에는 다 무슨 과 다 꼭지가 있었는데 이제 관련된 건 다 그 통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종합 기획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완주의 로컬 푸드였거든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작동한다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전담 조직의 경우에는 좀 그런 일종의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조정 활동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건 뭐 정부 조직부 예산 뭐 쫙 내려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한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제가 이제 이 타이밍쯤에 이 시간쯤에 한 번 더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질문이 원래 정해져 있는데 묻고 싶은 게 저는 방금 송희지 박사님의 대답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전담 조직 지금 하는 구조하에서 유사 중복 문제는 묶어 나가고 그리고 이걸 맡아서 하는 뭐 전담 기구 만들고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지금 이 타임에서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우리가 어디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여기서 한번 던져보자. 아, 지금 우리가 말했던 새로운 그동안 우리가 어디서 얘기 못하는 부분들 내가 이걸 꿈꾸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 한번 전 듣고 싶어요. 이건 먼저 이걸 해결해야 뭔가가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기발한 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틀을 자꾸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꼭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는 프레임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혁신이 환자에게 진짜 다가갈 수 있는 게 뭐고 또 그 혁신 자체가 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너무 높으면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그걸 향유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카티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면역세포 치료제가 있어요. 뭐 한가 치료하는데 약 5억 원 이상 들어요. 근데 뭐 혈액암 환자한테 거의 완치 효과를 거의 70% 이상 보여요. 근데 이 비싼 거를 환자한테 쓸 거냐 말 거냐 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당연히 제약회사에서는 비싸게 만들고 비싸게 개발했으니까 비싸게 팔고 싶겠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 이거를 10분의 1 가격에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의 R&D의 주제와 우리가 목표와 이런 거를 자꾸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 프로바이더와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전담 중에 또 다른 역할일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계속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까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진짜 한번 모든 부처가 지원을 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보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했는데요.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송희지 박사님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도 다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송 박사님 좀 기발한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이제 이런 형태의 전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공무원들은 싫어하겠죠. 권한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많은 공들이 이제 이 기관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네스테 같은 게 약간은 비슷해요. 네스테라는 조직이 약간 비슷한 조직인데 어쨌든 거기는 이제 정부 돈도 들어오고 임팩트 펀드도 들어오고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서 창업 지원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그 자체가 소셜 엔터프라이즈죠. 소셜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들이 많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을 담아내기 이제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건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R&D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런 실험들을 아예 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봐서 이게 잘 되면 이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써도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 지금 굉장히 컸던 뭐 구축가 큰 규모가 큰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렵지만은 현재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규모 정도라면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더 혁신적인 접근들을 한다면은 이게 지금 뭐 소셜 임팩트 본드니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그 동안에 이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관 공동 그 프로그램 운영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사회문제 해결령 아까 성과가 사업과 관련돼서 성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과가 있냐 없냐를 이제 보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에서 우리가 달리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혁신 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여했던 사회적 혁신 조직의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확 넓어지면서 나중에 봤더니 에너지 전환이나 돌봄 전환의 한 주체로 거듭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기업들도 정부 혁신 사업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R&D 사업에. 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정부와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함께 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의 정당성 부분도 확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업이 했던 것이 그냥 돈 벌기만을 위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가치도 만들고 공공적 가치도 만들면서 자기들이 어떤 착한 일, 우리 회장님 착한 일 한번 해봤던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정부와의 맥을 같이 하면서 한번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기업들이 정말 사회문제 해결령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데도 많은 거예요. 뭐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지금 이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R&D 사업하고는 확연히 틀리잖아요. 목표도 틀리고 추진 방식도 틀리고 평가 체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 조직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에서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은 꿈의 그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전담 조직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거버넌스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이 거버넌스 논의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거버넌스 논의를 끌어올 때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다가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버넌스가 논의가 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탐색이 되고 발굴이 되고 터져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분 선생님들한테 오늘 거버넌스 논의인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방금 거버넌스를 뛰어넘어서 어떤 논의가 또 결합이 되어야만 이 사회문제 해결령 사업 자체가 고도화될 것인지 지금 우리 너무 전담 조직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말씀을 듣고 싶네요. 그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조직들, 사람들이 마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전통적인 R&D와는 달리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내지는 이게 소위 사회혁신이죠. 내지는 소셜 미션들을 달성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 내지는 뭐 그런 대학, 그리고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문제 해결 R&D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런 조직들이 많으면은 그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데 현재는 이들 조직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학 내에서 사회문제 해결 R&D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이분은 저 주변에 있는 분이고 출연연에서는 아예 자리 잡기 힘들고 현재 출연연의 예산 구조나 이러한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도 이제 그냥 접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그 사업 활동을 접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서식지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 같은 경우, 출연연 같은 경우, 뭐 사회기술혁신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10년 동안 가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과거에 이제 ERC, SRC 사업이 10년 동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교육 그리고 연구하면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해내는 건데 그런 유형의 그 공간들을 만드는 그 사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연연에도 사회기술혁신센터를 만들고 대학에서 사회기술혁신센터를 만들고 뭐 권역별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센터들이 쭉 만들어지면은 거기에서 활동도 이루어지고 사람도 키워지고 그리고 네트워크도 맺어지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튼튼해질 것 같아요. 현재는 그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개인 플레이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건 시스템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체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결국 이제 이게 되려면 예산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냥 예산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이런 공간들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원법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회기술혁신 촉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거기에 촉진법이 만들어지면 쭉 나오잖아요. 뭐 그 인력 양성, 국제협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R&D 사업 그리고 전담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쫙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가지고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R&D와 사회혁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일정한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부침을 겪다가 이게 워낙 현재 기존의 방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엎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작년 재작년부터 좀 얘기를 해왔던 것들인데 사회기술혁신 촉진법, 뭐 사회혁신 R&D법이 되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 생태계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이 법적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하다가도 엎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고 그 인프라 구축되고 인력 구축되고 연구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뭐 전담 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게 저는 오히려 뭐 지금 이제 그 부처의 조직 그리고 뭐 전담 기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과도 만들어지고 뭐 만들어지겠죠. 예. 예, 좀 워낙에 이제 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법이라든지 법 제정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사실은 법이 만들어지려면 기존의 R&D 이거 뭐 다른 법들도 다 뭐 과학기술 기본법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또 법은 왜 만드냐라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 이제 저 같은 이제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딱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거는 사실은 제 역할은 이건 것 같습니다. 리빙랩에 대한 좀 인식을 조금 문화를 조금 바꾸는데 내가 더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도 기존의 R&D와 사회문제 해결형의 R&D가 뭐가 다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특히 과기계에 계시는 연구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은 저건 연구가 아니다.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적정 기술로 해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비주류화하는 연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은 이게 체계가 다르고 뭐가 달라서 이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문제 해결형은 그런 비주류화하는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류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리빙랩에 대한 저희들 같은 기관의 역할이 있다면 이런 리빙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법도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리빙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이제 홍보나 확산 부분입니다. 홍보 특히 저희들은 아직도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국가 R&D 백서는 있어도 거기에는 주로 기술에 뭐 좋은 논문 쓰고 뭐 기술 이전해서 기술료가 얼마 발생하고 이런 산업적인 관점에서 좋은 성과를 발굴은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이게 사회적 가치가 이런 기술이 주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성과를 발굴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에서 조금 이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키스텝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의 어떤 특성에 맞는 우수한 성과들을 발굴을 좀 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자 이런 게 과학기술 그냥 일반 R&D하고는 다릅니다. 이 일반 R&D하고 다른 이런 사회문제 해결형 성과를 통해서 이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조금 우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개선하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여하는 가운데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조금 생태계 마련하자, 법을 제정하자 이런 것들이 좀 무르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김은주 단장님.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거버넌스에 많이 몰입했을 때가 있었고 그것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성진 박사님하고 송희진 박사님 보면서 여러 가지 혁신 조직과 커뮤니티를 네트워크하는 조직, 이 힘이 앞으로 커지면 아파 정부를 움직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정부를 설득하려고 매번 노력하시다가 방향을 물론 이제 실험적인 측면에서 이건 정답이니까 이쪽으로 가셨겠지만 이 조직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굉장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힘이 세지고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고 법도 만들 수 있고 제도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조직화하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어디서 끌어와서 이게 굉장히 커지고 보이스가 커진다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고령만 해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케어하는 부분의 커뮤니티, 돌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 당사자도 있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니즈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풀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실험시키게 끌어들이고 혁신 안에 끌어들이고 실제적으로 보이스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이 역할이 아마도 계속 꿈꾸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걸 조금 더 보이스를 키우게끔 직접 전달하게끔 하는 부분에 아마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고 그게 앞으로 전담 조직의 역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앞으로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부를 계속 설득해서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이 여전히 그때그때 정부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국민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조직할 수 있는 두 분의 노력에 또 노고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그분은 이제 논의를 이제 풀어 나가면서 저가 했던 위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부처하고도 같이 일정 부분 거리도 두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 대학, 그리고 다른 쪽하고 하면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포럼과 자담회를 엮어 나가면서 아까 우리 김현철 단장님이나 우리 허 단장님과 같은 분하고의 어떤 보이스를 묶어 나가고, 그러면서 전담 조직이라는 부분이 뭐 거창한 부분이 아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의지가 있고, 그리고 플랫폼 역할도 하고, 각각이 뭐 하고 있는지를 저희만큼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희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각각의 선생님들한테 오늘 이 논의를 끝마치고 그 다음 장에 만나면 그 다음 수준이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학습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프로바이드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다. 공동의 학습.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함께 가는 거다. 내가 그런 만큼 상대방도 크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면 나도 그 다음 따라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대세고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개념을 사회문제 해결형이라는 것으로 수렴이 되어 있고 터져 나오고 있구나라는 느끼거든요. 근데 부처나 이런 쪽에서는 R&D 사업, 정부 사업 이런 거로 자꾸 그거를 갖다가 그 힘을 빼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담 조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도 우리가 사회문제 해결형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할게. 이런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판을,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요 타이밍쯤에 좀 제가 하는 부분이 제가 꿈꾸는 게 원래 주모예요. 주모가 뭐냐면은 국밥 나눠 먹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좀 쉬게 해주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내가 죽을 때 외롭지는 않을 것 같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문제 해결력 사업과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진 모습은 못할지언정 함께 할 수 있는 서로 나눠 먹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런 전담 조직이란 것도 어찌 보면 별게 아니다. 이런 주모가 봤더니 주모의 역할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한마디씩만 우리 한 1분 정도 하면서 오늘 요 논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쭉 했던 얘기들이 현재의 이제 정부의 역할을 보는 논의들과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가 기획을 해서 이 리니어 과정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형태의 활동으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딜리버리 거버먼트, 뭐 리니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을 기획해서 집행하는. 근데 이제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정부가 하나가 아니라 각 부처별로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안 되고 또 현장으로 멀어져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활동 방식으로 나온 것이 이제 릴레이셔널 거버먼트,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해주는 거버먼트.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전담 조직이라고 했던 표현들이 결국 그거잖아요. 그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같이 자원을 통합해내고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들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기획해서 돈 떨어뜨리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형태의 기획도 이루어지고 비저닝도 이루어지고 과제 형성도 이루어지고 과제 평가도 이루어지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정부가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조정의 문제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폴리스 레빈이 그리고 뭐 리빙 레빈 이런 표현들이 다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가고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고 풀어나가는 활동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정부의 접근 방식들 이제 결국 이건 기존의 리니어 방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 평가 방식으로는 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접근들을 좀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조정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플랫폼에서 조정하는 그리고 현장과 연결이 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런 플랫폼이나 뭐 전담 조직이 되든 어떤 것들이 되든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것이 이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는 필수적이다. 뭐 기존에 그 핵심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탄 연구는 뭐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은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들을 연계하는 작업들이 핵심적이고 그래야지 성과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성지연 박사님 말씀처럼 플랫폼이 전담 조직이 거창한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지연 박사님이나 송희진 박사님이 굉장히 역할을 플랫폼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좀 이 조직이 좀 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구조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플랫폼형 전담 조직, 플랫폼형 전담 조직. 전담 조직이 아주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좀 그런 플랫폼형 전담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건산업진흥부도 예전에는 산업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공공적 측면을 더 바라봐야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훨씬 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산업 촉진이라는 게 얼만큼 효용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자 역할, 예를 들자면은 중기부의 팁스 같은 역할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민간으로 굴러갈 건데 막지나 말아달라. 이게 실질적으로 민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어떤 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분들 만나고 얘기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예. 예, 오늘 거버넌스 논의를 했는데요. 예, 이제 이것이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문제 해결형 그 거버넌스 2.0을 향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